안녕하세요. 수능 완성 수학2 4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 지금부터 전문항 풀어보겠습니다. 필수 유형 1번입니다. 0 좌극하는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2 우극하는 0이라서 마이너스 2와 0을 더하면 1번 마이너스 2입니다. 1번 넘어가고 2번부터 볼게요. 2번에 0 좌극하는 0이고 1 우극하는 0이고 F2, 2의 함수값은 1이니까 0과 0과 1을 더하면 답은 4번 1입니다. 3번 볼게요. 3번에 0 좌극한을 구하는데 0 좌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써보면 리미트 x가 1 우극한일 때 fx 분배가 돼요. 우극한이니까. 그럼 리미트 x가 1 우극한일 때 f-x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1 우극한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읽어주면 되는데 여기에는 f-x라서 제가 고등학교 때도 어떻게 풀었냐면 y축을 대칭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하죠.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도 이렇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1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면서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라서 답은 4번입니다. 극한값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맨 처음에 봤을 때 구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구조는 여러분 4가지가 크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각 문제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x가 a로 갈 때예요. x가 a로 갈 때는 0분의 0꼴입니다. 그때는 x-a가 반드시 분모 분자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없는 식이 있으면 있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럼 x가 2로 갈 때니까 분모에 x-가 있으면 분자에도 x-2가 있는 거고 여기 x 플러스 4가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면은 x-2, x-2 없어지면서 2를 대입하면 답은 3번 6이 됩니다. 자, 4번. 이것도 방금 풀었던 문제랑 마찬가지죠.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면 0분의 0꼴이고 반드시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2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모에 x 플러스 2가 있고 분자에도 x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수항만 보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을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4분의 5, 답은 5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은 이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무한대로 보내볼게요. 그러려면 x 대신에 모든 식의 마이너스 x를 대입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는 무한대로 바뀌게 되고 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플러스 3x만 마이너스 3x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전부 바꿨어요. 자,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죠. 그래서 x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면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답은 2번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6번에 이 꼴은 지금 무한대로 가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양수이면 이 a가 양수이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그럼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는 당연히 극한값을 가질 수가 없죠. 여기서는 b를 상수라고 했거든요. 상수. 항상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양수라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양수가 아니라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얘가 b를 구할 수 있으려면 얘랑 최고차의 개수가 같은 식이어야 돼요. 그럼 얘는 x에 관한 1차 식이고 최고차의 개수가 루트 9, 3이거든요. 그래서 이 a가 그 3을 없앨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변하게 되고 그때는 분모를 1이라고 생각하고 켤레수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얘의 켤레수는 루트 9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x 분의 그 다음에 켤레수를 곱하게 되면 4x가 이렇게 남게 돼요. 그러면은 x로 나누게 되면
3 더하기 3분의 4가 되니까 3분의 2가 되는 거죠. b는 3분의 2가 돼요.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고 b가 3분의 2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7, 3번이 됩니다. 자, 필수 유형 3번. 지금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정말 중요한 걸 말해줄게요. 그게 뭐냐면 나와 있는 식을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는 것을 활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을 바꿔볼게요. 보실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건 2x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x 플러스 1 곱하기 fx예요. 그래서 이 식을 바꾸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먼저 주어진 식을 써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이 식이 나오려면은 x 플러스 1은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2x 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주어진 식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에서 분배 법칙이 성립하려면 얘도 수렴해야 되고 얘도 수렴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수렴한다는 건 이미 나와 있죠. 1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수렴하는지를 봐주면 얘는 부정형이 아니에요.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1 대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해 주면 2분의 3이 돼서 2분의 3 곱하기 1이라서 답은 2분의 3이 된다. 그러면은 20a니까 답은 30이 되겠죠? 자, 지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fx의 극한값이나 그런 게 아니라 x분의 fx 플러스 2x가 주어졌거든요, 지금. 그쵸?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얘 따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고 여기는 따로 분리되면서 2가 되니까 2를 넘겨주면 얘가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주면 x 여기 없어지고요. 여기 x 여기 없어져요. 그러면은 12-2 10분의 4-2 2가 돼서 답은 5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번 gx분의 fx에 대한 게 주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이 gx분의 fx 꼴로 밑에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식에서 gx분의 fx를 이용하려면 gx의 제곱으로 나누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수에서 분모 분자를 동일한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gx의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gx분의 f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gx분의 fx로 바뀌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분모 분자를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럼 x가 1로 갈 때의 극한값만 알면 되겠죠. gx분의 fx. 그러니까 gx의 극한값과 fx의 극한값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gx분의 fx라는 함수의 극한값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왼쪽에도 1로 보내봤더니 2가 되고 오른쪽에도 1로 보내봤더니 2가 되죠. 그래서 1의 극한값이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로 보냈을 때 극한값이.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 플러스 2분의 3 곱하기 2가 되니까 6분의 6이 되면서 답은 1번,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챕터에서. 보시면은 먼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3이 2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차분하게 보시면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f0이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f0은 3.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미분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2라는 거는 적을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자, 그럼 밑에 상황을 볼게요. 밑에 상황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 곱하기 fx-3 여기서 끊어 읽어야 돼요. 왜냐면 이 fx-3 분명히 가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는 fx-3이 중요한 게 아니라 x분의 fx-3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를 x로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여기 이게 하나 없어지겠죠? x제곱에서. 자, 그럼 마저 얘도 그냥 없애버릴게요. 이렇게
왜냐면 밑에 식을 제가 조정해 줄 거라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줄 거라서. 그럼 여기도 x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x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얘는 3이 돼요. 근데 얘는 우리가 구할 값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0으로 가면은 부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0을 대입하면 3 플러스 5가 되니까 이게 8이 되는 거죠. 여기 2가 되겠네요. 문제에서 2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k 곱하기 2가 8이니까 k, 즉 x분의 gx의 극한값이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모 분자에 x로 나눠줘 볼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문제를 풀 때 분모 분자를 동일한 식이나 숫자로 나눠줘도 상관이 없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x로 나눠준다면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x분의 gx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6gx가 되고, 여기는 fx 곱하기 x분의 g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x분의 gx는 4로 간다는 걸 알았어요. 얘는 4가 됩니다. 자, 6g0이 되는데 그럼 g0이 뭐가 될까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4로 간다는 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가 4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얘에다 0을 대입하면 0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g0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상관이 없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얘가 4가 되고 f0이 3이 되죠. 자, 그러면은 식을 보면은 2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분모는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서 3 곱하기 4가 되니까 분자는 1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6분의 12가 돼서 답은 2가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fx-3이 있고 여기도 fx-3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아는 것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이 x분의 fx-3을 갖고 가려고 했어야 돼요. 밑에 식에서도. 그런데 이 식을 잘못 이해해서 f0은 3, f'0은 뭐 2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이게 마치 다항함수인 것처럼 접근하게 되면 문제를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극한값의 계산은 다시 한번 아는 것을 활용한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을 이용한, 여기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다항함수의 결정. 그러니까 우리가 몇 차 함수인지를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풀이 방법이 좀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문제는 수능 9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작년 9월 모의고사에 있던 문제인데 보시면 3차 함수라고 나오게 돼요. 첫 부분을 잘 읽어줘야 돼. fx가 그냥 fx가 아니라 3차 함수 fx예요. 3차 함수 fx에서 자, 얘가 1이다. 그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f0은 1이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f1도 1이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로, 아직 우리가 이 단어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배운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미분계수를 알고 있죠. 그쵸? 수능을 대비하는 학생들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얘는 f'0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f'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이 밑에 상황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3차 함수를 그렸을 때 기울기가 똑같은 직선은 반드시 그 점끼리는 변곡점이란 데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은 이 3차 함수의 변곡점에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은 지금 몇 컴마 몇이냐면 0,1이고요. 이 점은 1,1이에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 1라인에, 이게 x축이 아닙니다. y는 1라인에 그었을 때 여기 이 한 가운데가 변곡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학습이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빠르게 정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곡점의 좌표를 활용하면 fx는 ax 세제곱이 되고 변곡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a분의 b예요. 근데 마이너스 3a분의 b가 2분의 1이란 얘기죠.
근데 방금 제가 이렇게 풀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못 알아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 방법을 좀 바꿀게요. 뭐냐면 차함수를 이용해서 fx와 y는 1의 관계라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쓰면은 fx에서 1을 뺐다가 아니거든요. fx와 y는 1은 어떻게 만나? 라는 거고요. 그러면 fx-1은 세 점에서 만나요. x좌표가 0과 2분의 1과 1. 그런데 최고 차의 개수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k라고 두고 x-2분의 1, x-1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k 값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0을 대입하면 1이 된다는 거를 알았거든요. 근데 이 위의 식에서는 알 수가 없고 이 밑에 식에서 보면 f'0이 1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서 양변을 미분하면 f'x가 되고 이렇게 막 미분을 해야 되는데 팁을 좀 알려드리면 f'0은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를 미분했을 때 0의 값을 알고 싶으면 얘를 가리세요. 그리고 0을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가리고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k 플러스 2분의 1k가 되고 이게 지금 1이라는 거니까 k가 2였구나 라는 거를 빠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지워볼까요? 지우고 여기에 2라고 이렇게 대입할게요. 이렇게. 자, 그랬을 때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2를 대입해보면 f2-1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 플러스 1이 되니까 답은 7이 되는데 지금 문항의 답지에는 7이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실수했네요. 뭐냐면은 F0과 F1은 0이죠, 0. 그쵸? 그래서 이 식이 필요가 없던 거예요. fx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답은 6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수 fx가 라고 시작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이 식을 봐주면요. 분모가 x의 1차 식이에요. 그 다음에 개수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럼 반드시 이 위의 식도 x에 관한 1차 식이면서 그 개수의 비가 k가 나와야 되니까 fx를 어떻게 잡을 수 있냐면 3x 제곱이라고 쓰고요, 일단.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의 k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kx라고 쓰고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상수항을 l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왼쪽 식을 보면 x가 4로 갈 때 x-4분의 fx라고 돼 있죠. 제가 아까 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그게 뭐였냐면 x가 4로 가면 분모 분자에 동시에 x-4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대입해서 어렵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써야 돼요. 3 x-4 여기까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췄죠.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췄으니까 여기에는 x가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럼 이렇게 없앴을 때 4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3이 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4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오려면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6으로 이렇게 끊겨야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이를 할 때 얘를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알아낼 거는 이 최고차항의 수가 3이란 게 중요한 거지 이 뒤에 k와 l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풀어가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x가 4로 가는 상황이면 x-4가 분모 분자에 있고 그러면 상수항을 맞춰주면 된다는 거를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이걸 전개해 볼게요. 그럼 전개하면 3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가 돼서 3x제곱 마이너스 30x가 되게 돼요. 이 뒤에는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k 값을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k와 30이 똑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k가 15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답은 5번입니다. 11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돼요. 자, 보시면 fx가 3차식이고 fx의 최고차의 개수가 4인 3차 함수이고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x-2의 제곱분의 xfx라는 식 대신에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 4가 붙어야 돼요. 왜냐면 최고차의 개수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x도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분모 분자에 x-2의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x-2의 제곱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럼 아직 4차 함수가 되려면 1차식이 모자라죠. 그래서 여기에 x 플러스 a라고 적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극한값이 12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걸 삭제해 보면 2를 대입하면 8 곱하기 2 플러스 a가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2 플러스 a는 2분의 3이 되고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fx는 여기서 x를 가린 거거든요. 그래서 fx는 4 x-2의 제곱 x-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f3의 값을 구하랬어요.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10이 나옵니다. 답은 5번입니다. 12번 문제예요. 12번.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이런 조건들을 잘 읽어줘야 되거든요. A는 지금 양의 실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가보다 나를 먼저 보시면 통분을 해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의 제곱 fx가 되고, 그다음에 분자는 여기에 fx를 써야 되고요. 여기에 x-a의 제곱을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식이 됐는데 4차 함수라고 나와 있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 그 논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뭐냐면 x가 a로 가면 분모에 x-a의 제곱이 인수로 있으면 반드시 분자에도 x-a의 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데 여기에도 있어야지만 x-a의 제곱이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fx를 4차 함수를 x-a의 제곱 gx라고 놔둘게요. 그럼 gx는 2차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바꿔서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는 4가 되고 여기 gx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x-a의 제곱 gx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분모 분자를 모두 x-a의 제곱으로 일단 나눠줘 볼게요. 그럼 이게 날아가겠죠? 이렇게 또 똑같아졌어요. 아까랑 무슨 말이냐면 x-a 제곱이 또 남았어요. 그러면 분자에도 반드시 x-a 제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다시피 이건 몇 차식이죠? 얘는 2차식이에요. gx가 2차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gx-2가 우리가 이거 통분하면 뭐였죠? 1이었으니까 gx-2가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gx는 x-a의 여기 gx는 이거 이항시키면 kx-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이 극한값이 1이라는 것까지 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슉 이렇게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제 부정형이 아닌 거죠. 그쵸? 부정형이 아니라서 여기 gx에다가 a를 넣으면 ga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면 넣을 게 없으니까 그냥 k라고 쓰면 돼요. 이게 지금 1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gx가 뭐였죠? gx가 k x-a의 제곱 플러스 2였다는 걸 기억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a를 넣게 되면 얘는 없어져요. 그러면서 2만 남게 되는 거죠. 그쵸? 기억하죠? 이게 여기가 gx 자리인 거? 그래서 2가 여기 있게 되면 k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2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A 값은 가해 조건 F1이 40이란 걸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잡하지만 풀어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F1은 1-A의 제곱 1-A의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이게 4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2로 나눠주고 전개해주면 1-A의 4제곱 그 다음에 여기 그대로 곱해주면 플러스 1-A의 제곱은 4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이거를 어떤 치환하거나 아니면 방정식으로 풀어갈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제일 안 좋은 생각은 전개할 생각을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떤 수의 제곱과 어떤 수를 더했을 때 여기 2로 나눴지 않았나요 아까? 40이니까 여기 20이 됩니다. 어떤 수의 제곱과 어떤 수를 더했을 때 20이 되는 경우는 4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여기가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1-A의 제곱이 4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1-A는 플러스 2이거나 마이너스 2인데 아까 제가 문제 처음 시작할 때 양의실수라는 말을 강조를 했을 거예요. 저 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A가 양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1-A가 2가 되는 건 A가 마이너스 1 음수예요. 그래서 1-A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가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3이 되고 아주 계산이 많은 식이네요. 여기에 3을 이렇게 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F2A를 구하랬으니까 F6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F6은 9 곱하기 2 곱하기 여기는 9 플러스 2가 되니까 18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20이고 20에다 9를 곱하니까 180이다. 답은 180이 나오게 됩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함수의 극한의 활용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수능 문제에서 이 부분이 최근에 기출에서 좀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왜냐면은 도형을 활용하는 문제는 삼각함수의 활용에서도 나올 수 있고 또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등비급수에도 나올 수 있어서 여기 부분까지 도형을 활용하면 도형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함수의 극한의 도형 활용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수능은 지금 바뀌고 있고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어서 여기 이 부분에서 도형을 내면 신유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수능 완성의 이 파트를 잘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문제에서는 이게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서 오늘 한번 제 수업을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같이 볼까요? y는 x 플러스 1 위에 마이너스 1,0이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t, t 플러스 1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 q라는 점이 안 나왔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기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이 직선의 식에서는 기울기를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여기 기울기 뭐였죠? 1이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수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거는 x가 1 감소하면 y가 1 증가하고 x가 t 감소하면 y는 t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t에서 0으로 가려면 t가 감소하니까 y는 t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이 점을 0,2t 플러스 1이라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직선의 방정식을 굳이 구하려고 하지 말고 기울기를 활용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AP의 제곱은 t-1의 제곱, 그러니까 여기는 t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고 분자는 여기서 여기 제곱하면 1 플러스 2t 플러스 1의 제곱이 돼요. 그럼 이건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라서 1, 1, 4가 돼서 2분의 4, 답은 3번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3번으로 보겠습니다. 13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기울기를 활용해야 돼요. 수직이니까.
자, 여기가 0,0이고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P라는 점은 T, 2T 제곱이에요. 그럼 이제 머리로 계산을 해주던가 아니면 쓰면서 잘 해주면 좋은데 5에서 P까지의 기울기는 2T예요. 그쵸? 2T.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T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T에서 0으로 가면 얼만큼 올라가지? 아주 쉬워요. 얘랑 얘를 곱하면 됩니다. 얘랑 얘를 곱하면 왜냐면 기울기의 정의가 1 증가할 때 변하는 양이에요. 1 증가할 때 변한 양이 기울기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만약 기울기가 2라는 건 x가 1 증가할 때 y가 2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하면 이미 우리는 t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t가 줄어드니까 x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t인 거죠. 그런데 마이너스 2t분의 1이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t 곱하기 마이너스 2t분의 1을 하면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y는 2분의 1이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Q의 좌표는 0,2t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지워줄게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OP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럼 리미트. 여기서 주의할 점. 엄청 중요한데. 무한대가 아니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난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니까 그 무한대라고 생각하면 답을 엉뚱한 걸 적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0으로 간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리미트 t가 아주 중요하니까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0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ft는 루트 4t 4제곱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 t 곱하기 gt, 여기 t가 이렇게 나와 있고 gt는 이 길이죠. 그쵸? OQ의 길이니까. 그래서 2t 제곱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t가 0으로 가요. 아까 x가 a로 가면 분모 분자에 x-a가 있어야 된댔죠. 그럼 t가 0으로 가면 t-0, t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t가 있는 거고 이거 지워주고, 그럼 t를 내가 루트 안에서 없애주려면 제곱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제곱이 되고 여기는 없어져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t가 0을 넣어볼까요? 0을 넣으면 분모가 0이 아니니까 부정형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0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분의 2분의 1이 되니까 답은 2번 2분의 1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에 마이너스 2,0이고 여기가 그 다음에 y는 루트 x 위의 점 t, 루트 t가 이렇게 있는데 AP의 수직 이등분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ft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똑같이 이용해 줄 수 있는데 약간 어려워졌죠. 그리고 무한대 꼭 체크해야 됩니다. 무한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까 내용이 잘 이해됐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요 기울기를 볼게요. 이 기울기를 보면 t 플러스 2분의 루트 t가 돼요. 기울기가. 그러면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t분의 t 플러스 2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기울기는.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여기 점의 좌표가 2분의 t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루트 t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를 이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ft, 0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얘예요 라고 식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차분하게 써보면 ft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2분의 t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에 0 빼기 2분의 루트 t,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t는 기울기인 마이너스 루트 t분의 t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t가 몇 차식인지가 중요해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루트 t를 곱해 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t를 곱하면 없어지고 여기가 이렇게 t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여기 플러스가 되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전부 t로 나눠 버리겠습니다. 분모 분자를 전부 t로 나눠 버리면
차분하게 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조금 더 빨리 하려고. 왜냐면 난 t분의 ft만 빨리 구하고 싶거든. 그래서 t분의 ft라고 이렇게 세우고, 여기를 2분의 t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아까 플러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니까 플러스 1을 t로 세우면은 t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는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t로 나누게 되면 1 플러스 t분의 2가 돼요. 제가 아까 이거 빨리 하고 싶댔잖아요. 그래서 식 전개를 안 하고 바로 여기서 쪼개는 건데, 그랬을 때 무한대로 보내니까 이건 0이 되거든요. 이렇게 0.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타겟 x-2분의 1분의 2분의 1이 1이라는 거니까 얘가 2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얘가 2분의 1이 나오려면 얘는 1이 돼야겠죠. 그쵸? 근데 역시 이렇게 하니까 오류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거는 답을 구해보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두 점을 실제로 구하고 여기를 ft,0이라고 놓은 다음에 두 점 사이 기울기가 얘에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관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중요해요. 제가 이 문제 풀어봤을 때 이거 제가 이 문제만 따로 남기려고, 이 문제만 따로 편집해서 영상을 올리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그러니까 해설지에 나와 있어요. 수능 완성 해설지에 직선의 방정식으로 접근해서 대입으로 풀려고 하면 못 풉니다, 시험에서. 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서 이 기울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 이 기울기가 x가 2 증가할 때 y가 t 올라가서 이 삼각형의 비율 관계가 2대 t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밑변 높이. 그럼 빗변은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은 루트 t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비예요. 지금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의 비. 자, 그럼 제가 이걸 이렇게 쪼개볼게요. 이렇게 쪼개보면 여기가 지름이 되니까 지금 여기 직각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가 2가 AQ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제가 R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RQ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R이 돼요. 근데 AR은 지름이야. 지름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4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또 들어가 볼게요. 그럼 여기 이 삼각형에서는 여기 밑변 AH 대 여기 QH, 그 다음에 여기 AQ, 이 비율이 또 똑같이 2대 t 대 루트 t제곱 플러스 4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려는 타겟은 QHA의 넓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곱을 t에 대해서 나타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루트대로 이렇게 쭉쭉 가면은 AQ 구하고 가면은 다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AQ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AQ를 구하면 2대 AQ는 루트 t제곱 플러스 4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대로 비례식을 세우게 되면, 그러면 AQ는 루트 t제곱 플러스 4분의 8이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루트 t제곱 플러스 4분의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문제겠죠? 여러분, 구한 거는 다름이 없어요. 자, 왜냐면 AH 대 얘는 얘 대 얘잖아요. 그래서 AH 대 얘는 얘 대 얘는 얘 대 루트 t제곱 플러스 4분의 8 대 루트 t제곱 플러스 4가 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곱한 거랑 얘랑 얘랑 곱한 거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해주면 AH는 t제곱 플러스 4분의 계산해주면 16이 됩니다. 그럼 AH가 이렇게 나왔고요. 자, 마찬가지로 QH인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또 비례식 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2 대 t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려면 2분의 t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QH는 여기에 2분의 t를 곱하면 8, 그 다음에 여기는 t, 여기에 2분의 t를 곱한 거죠 지금. 그쵸? 그러니까 2분의 t를 곱하니까 t 제곱 플러스 4분의 8t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는 이 길이,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t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16 곱하기 8이 거기다 2분의 1 해야 되니까 64t가 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t 세제곱을 곱하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t가 무한대로 가니까 4차분의 4차니까 64가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구한 게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이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보는 거 중요합니다. 자, 함수의 연속 파트로 들어갈게요. 필수형 6번입니다. 6번에 fx는 뭐 이렇게 갈라졌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 뭐가 떠오르나요? 불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얘는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연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열어놓고 보면은 fx의 제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주의할 게 fx의 제곱은 절대값 fx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똑같아요. 절대값 fx든 fx의 제곱이든 문제 푸는 방법은 연속에서 똑같습니다. 뭐냐면 원래 똑같을 수 있어요, 얘가. 그 다음에 다르더라도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식을 적을 때도 막 이걸 제곱해서 적으면 슬프잖아. fx 제곱을 이렇게 제곱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a를 대입했을 때 값이 같거나 아니면 a를 대입했을 때 부호만 다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좋아요. 그럼 a를 대입해 볼게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6과 a를 대입하면 a가 되거든요. 이게 같거나 얘가 같거나 두 번째 마이너스 2a 플러스 6과 a가 아니라 얘의 부호가 바뀐 마이너스 a가 같거나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제곱해서 푼 사람들은 수정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a는 2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a는 6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더하면 8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함수의 연속성을 물어봤어요. 연속이 뭐냐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x가 2가 아니라면은 이거는 극한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얘는 극한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신나게 했잖아요. x가 2로 갈 때는 분모 분자에 동시에 x-2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 하려고 이렇게 찾지 말고 x-2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라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5를 이렇게 붙여주면 x-2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2를 대입하면 7이 나와요. 그래서 a가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fx가 연속이거든요. 그럼 fx는 하고 나오면 fx는 x제곱 플러스 1 여기 x-1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a-2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기억하죠? 연속이라는 거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분모가 0인 상황이 존재해요. 개념이 정확해야 돼요. 얘는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x가 1인 상황에서는 지금 분모가 0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분자도 x-1이 있어야 얘가 없어지면서 연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얘가 x-1을 갖고 있으려면 x가 1일 때 0이어야 돼요. 그럼 x가 1일 때 0이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분자가 0이 나오려면 아, a는 3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렇게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바로 x-2를 제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의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거죠. 얘의 켤레수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 플러스 1 x-1이 되고 제가 지금 이 기억을 여기 옆에 보면 되겠네요. 루트 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x-1, x-1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2를 넣어도 돼요. 그럼 2를 넣으면은 2 곱하기 4 해서 8이 되고, 여기는 2가 되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F1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분의 3이니까 답은 12가 된다. 18번.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부분이 나왔어요. 뭐냐면 아까 그 예제에서 fx의 제곱과 절대값 fx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절대값 fx 봤다고 다 절대값 치라고 있으면 안 돼요. 간단해요. 같거나 부호가 다르거나. 그러면은 여기서는 투트랙이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은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a니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바로 적어야지. 1과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거 2 마이너스 2가 같거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식도 보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거랑 여기다 2를 대입한 게 같거나,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대입한 거가 아까 안 했죠? 그러면 3분의 2 플러스 a와 1 플러스 b가 같거나, 또는 3분의 2 플러스 a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가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고, 그 상황에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a가 3이거나, 아니면 여기서는 a가 1이거나 그래서 a가 3 또는 1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에 맞춰서 a가 3일 때의 이 식에서의 b의 값, a가 3일 때의 이 식에서의 b의 값, a가 1일 때의 이 식에서의 b의 값, a가 1일 때의 이 식에서의 b의 값. 그러면 총 4가지의 케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4가지의 케이스 중에 a 플러스 b가 제일 작은 걸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단순한 계산이라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 19번 문제를 만드신 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만드신 분도 잘 못 푸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 조건이 무슨 말이냐면, 가조건이 정수 부분, 그러니까 가우스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능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적절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난이도도 높아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것 같은데 전혀 머리 아플 필요가 없고요. 저도 풀 때 오래 걸려서 그냥 안 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20번. 하지만 이 19번 문제와 20번 문제를 내신 분이 동일하다면 이 20번은 아주 좋은 문제다. 정말이에요.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gnx가 fx이거나 아니면 2분의 1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n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플러스죠? 지금? 이게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1항부터 10항까지 구하래요.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 다 대입해 봐야 돼요. 1부터 10까지. 그런데 관찰할 때는 먼저 n 대신에 어떤 수를 넣어서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n이라고 두고 관찰하면 여러분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습관적으로 그럼 n 대신에 1 넣어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n 대신에 1 넣어보면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럼 평행이동까지 고려해야 돼. 그러면은 얘를 다 없앨 수 있는 그런 수는 뭐가 있을까요? 그럼 5가 되겠죠. 그래서 n 대신에 5를 대입해서 잡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n 대신에 5를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fx가 돼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한데, 요거는 y는 4분의 1에 대칭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fx라는 게 이 fx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y는 4분의 1의 대칭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개념학습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설명하기보다.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 이게 연속이 되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연속은 반드시 x는 a가 교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로 다른 그래프를 이었을 때 연속이 된다는 거는 그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a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n이 5일 때는 즉 2분의 1 마이너스 fx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가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쯤이 4분의 1이 되겠죠? 여기쯤이 이제 4분의 1이 되거든요. 그럼 4분의 1에 대칭을 시켜주면 이렇게 대칭이 되게 되는 거죠. 조금만 집중 안 하면은 모르게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설명을 잘 듣는 게 이 문제를 제일 잘 이해해야 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교점이 몇 개 나오죠? 4개 나오죠. 그러면 A가 될 수 있는, 즉 연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교점 A의 개수는 4개라는 걸 알 수 있어. 아, A5가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알 수 있겠네요. 뭐냐면 지금 n 대신에 4를 넣어보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플러스 1이 돼요. 그쵸? 그럼 플러스 1이 됐다는 건 뭐예요? 평행이동으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완전히 x는 1의 대칭이기 때문에 그럼 a4도 그렇지만 여기다가 여러분 6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왼쪽으로 1만큼 옮긴 거나 오른쪽으로 1만큼 옮긴 거나 교점의 좌표는 달라지지만 교점의 개수가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5를 축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 방향으로만 생각해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 방향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왼쪽이 좋나요? 오른쪽이 좋나요? 저는 왼쪽을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왜냐면 저 왼쪽으로 가면 약간 지금 저 공백이 없으니까.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여기가 어디가 되냐면 여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려볼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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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지울게, 처음 거. 그러면 지금 안 만나죠. 그러니까 A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A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왔으면 X 마이너스 1이니까 6이 대입해요. A6이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A6이 0이니까 A4도 뭐겠어요?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계속 0일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또 한 번 X축으로 1만큼 옮겨볼게요. 옮겨보면 여기가 여기에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워볼게요. 두 개가 만나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A7이 뭐다? A7이 2다.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7이 2니까 아까 제가 대칭이 됐잖아요. 왼쪽 상황도 똑같겠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건 안 그려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만나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었던 거죠. 다 0입니다. 그래서 답은 2가 2개, 4가 1개 있으니까 8이다. 답은 8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필수 유형 7번입니다. 연속함수의 성질과 사이값의 정리라고 나왔어요. 이 부분 너무 중요한데 이게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사이값의 정리가 포함된 기억, 니은, 디귿 식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건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처음에 나오는 거는 fx분의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이 fx가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위의 식을 봐보면 미지수가 없어요. 당연히 0이 안 되겠네. 그려볼 필요도 없어요. 0이 안 되니까 문제가 나왔겠죠. 그쵸? 한 번도 0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x는 지금 연속함수예요. 여러분 보이나요? gx는 연속함수. 그럼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gx 나누기 fx가 아니라 fx분의 1 곱하기 gx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fx분의 1은 불연속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누기가 아니라 곱셈에 대해서 함수 관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얘가 불연속을 갖는 x값을 얘에다가 대입해야 0이 돼야 돼요. 그럼 여기서 2에서 지금 불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2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a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a 플러스 1이 0이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게 이런 그래프를 실제 시험에서 그리고 있으면 안 돼요. 먼저 문제의 구조를 보고
그릴 필요가 있을 때 그려야지 그냥 그래프 나온다고 다 그리고 있으면은 시간이 아깝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21번. fx 플러스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일 때라고 돼 있어요. 자, 연속이란 건 결국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도 이 좌극한끼리 더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우극한끼리 더하면 2 플러스 a 플러스 4 플러스 a가 돼요. 그럼 얘는 6이 되고요. 얘는 2a 플러스 6이니까 a가 0이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자, 22번. fx 곱하기 f 마이너스, 이것도 구조 잘 살펴야 돼요. 아까랑 마찬가지야. 뭐냐면 연속성 문제는 불연속 연속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fx는 지금 얘는 2에서 불연속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2에서 연속이 될 수도 있고 2에서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얘가 fx가 연속함수야. fx가 연속하면 당연히 f-x도 무슨 함수예요? 연속함수죠. 그럼 연속함수 곱하기 연속함수면 반드시 연속함수예요. 그래서 얘가 연속일 때와 얘가 불연속일 때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속일 때는 2를 대입한 게 같은 거니까 4 플러스 a와 마이너스 2 플러스 a 제곱이 이렇게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이 돼요. 모든 실수 a 값의 합이니까 이거 a 값은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안 구하고 여기로 갈게요. 이제 2에서 불연속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돼요. 얘가 2에서 불연속인데 2에서 연속을 만들어야 돼요. 아까도 말했죠. 불연속 곱하기 연속은 반드시 그 연속의 값이 0이 돼야 된다고. 얘가 2에서 불연속이면 얘는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야. 그러니까 얘는 2에서는 연속인 거지. 이해됩니까? 다시 fx가 2에서 불연속이면 f-x는 2에서 불연속이 아니라 마이너스 2에서 불연속이라 2에서는 연속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불연속이랑 연속을 곱하는 거죠. 지금 2에서의 상황은. 그러니까 2를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f-2가 0이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는 위식에다 대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0이다. 그러면 a는 4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의 알파 베타를 더하면 1이 되고 여기선 4니까 3개의 실수는 5가 되겠다. 합을 더하면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먼저 문제를 잘 살펴볼게요.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ft는 다음과 같다 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0부터 2파이까지는 sin ex를 그리래요. 그럼 sin ex는 두 바퀴를 그려야 되는 거죠. 두 바퀴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이렇게. 그 다음에 등호가 다 있으니까 이렇게 잘 체크해 주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x가 2파이보다 크면은 다 1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지금 첫 번째 우리 y는 하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y는 t와 얘의 그래프가 만나는 모든 점의 개수가 아니라 x좌표의 합이 ft다. 좋아. 그럼 구해볼게. 자, 구해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마이너스 1에는 등호가 있고 1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1에 있으면 이거 어떻게 구해? 모든 실근의 합을 못 구해요. 그래서 1에는 없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부터 체크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어준 거거든요. 그쵸? 대칭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이거 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얘랑 얘는 여기에 대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4분의 5파이예요. 더하면 대칭의 2배. 그러니까 4분의 5파이의 2배니까 2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모두 그 점의 위치는 다르지만 대칭을 이용하면 더하면 대칭의 2배니까
얘랑 얘도 얘의 2배고 얘랑 얘도 더하면 얘의 2배일 거니까 결과적으로 4분의 5파이의 4배, 5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5파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0의 상황을 봐볼까요? 0의 상황은 이제 달라졌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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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대칭인 거죠. 여기는 4분의 3파이예요. 4분의 3파이 곱하기 4, 3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파이. 자,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계속 3파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FT거든요. FT. 그런데 이 FT가 어디서 불연속이죠? 지금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 불연속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되도록 하였으니까 마이너스 1과 0과 1에서 불연속이니까 gx는 반드시 마이너스 1과 0과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gx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걸 그냥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던 거죠. 그래프를 하나하나 그려가 보면 그러면은 G2 같은 경우에는 2 곱하기 1 곱하기 3이 돼서 6이 되고요. F2분의 1은 여기이거든요. 그래서 3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6 곱하기 3파이라서 18파이다 답은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예요. 24번에 fx가 2x-1일 때 라고 해서 여기 열린 구간이 나왔어요. 외워줘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 수업을 들으면 차분하게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열린 구간은 사이값 정리, 닫힌 구간은 롤의 정리 아니면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린 구간 딱 나오자마자 이거 사이값 정리구나 라고 바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fx가 몇 차 함수예요? 이게 1차 함수예요. 근데 1차 함수보다 더 중요한 말은 1대1 함수예요. 그러니까 1대1 함수니까 함수 값이 같으면 반드시 x 값이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죠? 자, 1대1 함수기 때문에 거꾸로 1대1 함수 정의가 뭐예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대입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그 행동 자체를. 그게 여기에 대우가 뭐예요?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1대1 함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그냥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어차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두 가지지. 저기다 대입해서 여기로 오는 사람과 바로 이렇게 쓰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x 세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지금 근이 어디에 위치하냐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부호가 바뀔 때 근을 갖게 돼요. 그래서 n 대신에 대입을 해보면 n이 0일 때 0과 1 사이에서 근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마지막 문제 25번 고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이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에 뒤에 책을 사신 분들은 아마 여기가 플러스 A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앞에 책을 사신 분들은 마이너스 A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라고 나오면은 되게 답이 싱겁게 끝나요. 재미가 없어요. 어쨌든 저는 마이너스 A라고 생각하고 해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a값이 존재하냐? 2를 대입했을 때 같은 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a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a 제곱이 같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그냥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은 맞다. 니은 gx분의 1이 연속이 되도록 gx가 0이 되면 안 돼요. gx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 돼요. 판별식은 a제곱 플러스 4a예요. 이게 0보다 작으니까 a는 마이너스 4와 0 사이에 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요. 마이너스 6이 맞습니다. 디귿에서 gx분의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반드시 수학 읽을 때 여기서 끊어 읽어야 돼요.
영어를 끊어 읽는 게 아니라 수학을 여기서 끊어 읽어줘야 돼. 여기서 완벽히 해석하고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gx분의 fx가 연속이려면 일단 gx가 0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니은에서 우리가 이미 이게 x가 마이너스 4부터 0 사이에 있을 때만 그때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됐고 fx는 우리가 여기 식을 구해보면 a가 이거 a라고 할게요. a가 마이너스 3이거나 2에서만 지금 연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범위를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려면 이 연속일 때에는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gx분의 fx는 0은 열린 구간 여기 a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에서 근을 갖냐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웃긴 얘기가 gx 여기 이게 0이라면 gx는 0의 값에 위치 침범을 안 해요. fx가 그냥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약간 잘못 만들어졌다. 지금 이게 전혀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얘는 별도의 의미가 없고 그럼 fx인데 이 fx가 지금 여기 마이너스 3이야. 이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조건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인데 얘가 근을 갖는 거는 x가 뭐일 때냐면 마이너스 5분의 3일 때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안 같지. 근데 아마 이 바뀐 문제로는 이 디귿이 맞다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로 나오면 이거 전체가 잘못 만들어졌다. 이 문제 디자인 자체가.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답이 1번입니다. 자, 여러분 4단원 문제 풀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